배달국 시대 때부터 뭐 신지 혁덕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신지라는 벼슬이 배달국 시대 때부터 단군 시대 때까지 쭉 내려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6세 단군 이 발리라는 사람이 이 신지비사를 쓰는데요. 이렇게 해서 판단고기에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 10구절만 전해지는 신지비사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는데 놀랍게도 판단고기에는 36구절이 다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이사장 윤창렬입니다. 이 시간은 환단고기는 진서이다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지비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지비사는 조선시대 때 세조 때 수상서목에는 고조선 비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려사 김희재 전에 이제 10구절이 나와요. 10구절이. 근데 전체는 36구절인데 그런데 환단고기에는 이제 36구절 모두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지비사는 신지발리가 지은 서효사입니다. 신지비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처음 언급되는 곳은 고려사 열전의 김위재 전입니다. 돌석변에다가 홑단자를 썼는데 이게 재라고 읽습니다. 그는 신지비사의 10구절을 인용하면서 중경인 송악과 서경인 평양을 이어 목멱양에, 목멱은 지금의 서울이에요. 지금 서울의 남산을 목멱산이라 그러거든요. 이 남경을 세울 것을 이제 거느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군 조선 시대 때 삼한에 삼경을 두었거든요. 지난해는 하을 송화강 아사달을 수도로 정하고 마한은 그 한반도 땅인데요. 평양에 마한의 수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번화는 저 서쪽 북경까지인데 지금의 그 하북성 당산시에다가 번한의 수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단군 조선은 삼한인데요. 그 지난 마한 번한이 있으니까 서울도 삼경을 두었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에요. 여 칭추극기하니 저울대, 저울추, 그리고 저울판과 같으니 이제 극기라는 것이 저울판인데요. 칭간 부소량이라 이 저울대는 부소량이고 이게 송화강 아사달이에요. 추자 오덕지라 저울추는 오덕지이다. 극기는 백아강이라 저울판은 이제 백아강이다. 지금 평양입니다. 이 세 곳을 수도로 정하면은 조항 79기요. 79기 항복해서 조공을 바칠 것이고 뇌덕 호신정이라 그 지덕에 힘입어 삼신의 정기를 보호할 것입니다. 수미 균 평이하면 이 저울판과 저울판은 그 물건을 올려놓는 부분이에요. 저울추에 균형을 잡아 수평을 이루면 흥방 보태평이로다. 나라가 흥하고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지만 약패 삼유지면 만약 세 곳에 깨우쳐진 땅을 패한다면 왕업 유세경하리라. 왕업이 이제 쇠퇴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고려사 열전 김희재전에 있는 이 신지비사 10구를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깊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 상고사회사가 다음과 같은 글을 쓰게 됩니다. 자, 조선의 역사에 관한 서류를 치자면 뭐 신지로부터 이제 비롯되었나니 신지는 골람의 응제시에서 단군시의 이제 사관이라 한자라. 이제 신지라는 분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면서 역사를 기록하는 이것은 그 벼슬의 이름이에요. 배달국 시대 때부터 뭐 신지 혁덕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신지라는 벼슬이 배달국 시대 때부터 단군 시대 때까지 쭉 내려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6세 단군 이 발리라는 사람이 이 신지비사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지는 인명이 아니라 곧 수두, 소도 임금의 그 수자, 아주 수석 보좌역인 관명의 신친이 역대 신지들이 요 신지는 귀신 신자에 기록할 지자를 쓰기도 하고 신하 신자에 지혜 지자를 쓰기도 합니다. 매양 10월 수도대제에 우주의 창조와 조선의 건설과 산천지리의 명승과 후인의 감개할 일을 들어 노래
하더니 그 노래를 혹 이두문으로 한자의 오원시로 이를 독등하여 이에 왕궁에 비장한 고로 신지비사 또는 이제 고려 때 해동비록 이런 책들의 이름이 나와요. 등의 명칭이 이제 있었다. 조선시대 태종이 유학을 중심하고 그 밖에 일체를 배척하여 이단시하는 문자를 모두 소화, 불에 태워버렸어요. 신지비사도 그때의 애군을 면치 못하여 겨우 고려사 김희재전에 전한 여 칭추극기 친간 부소량 추자 오덕지 극기배가강 조항 70국 내덕 호신정 수미 균평이 흥방 보태평 약패 삼유지 왕업유 세경이라 한 것 그 10구만이 전하였다. 만일 그 전부가 다 남아있으면 우리 고사 연구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 이렇게 한탄을 하셨는데 환단고기에는 이 전체 36구절이 전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 태종이 신지비사를 불태운 것은요. 조선왕조실록에 있는데요. 태종 12년 1412년 사관인 김상직에게 명하여 충주 사고의 서적을 바치게 하고 이 중에 신비집, 여기 신지비사죠. 신지비사를 유사눌에게 명하여 소각을 하게 하고 나머지는 춘추관에 간직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36구로 된 신지비사가 완전히 불태워져 없어진 것은 1412년 태종 때였습니다. 환단고기를 보면요. 단군세기 6세 단군 이 달문조를 보면요. 전문뿐만 아니라 지은이와 지은 장소, 지은 목적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어진 연도는 2049년이에요. 기원전 2049년에 여러 왕들을 이 상춘에 모아, 이 장춘이죠. 늘봄에 모아 9월산에서 삼신께 제사를 지낼 때 신지 발리로 하여금 이제 서요사를 짓게 하시니 이제 그 가사는 이제 이러하다 해서 삼신상제님으로부터 환인, 환웅, 치유, 단군까지의 그 역사를 쭉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구절, 그 참암 위사벽하니 성주 행신경이로다. 깎아지른 바위가 사방벽으로 둘러쌌는데 이제 거룩하신 임금께서 6세 단군 달문께서 이 새서울에 행차하셨도다. 이게 이제 후에 백악산 아사달이 되는 장춘지방을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24구절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해 내려오는 것은 25번째부터 34번째까지예요. 여 칭추극기하니 극기배가강이요. 친간 소밀랑이요. 앞에는 부소랑이라 그랬죠. 추자는 안덕향이로다. 거기 앞에는 오덕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글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고려사에 나오는 신지비사와 한단고기에 있는 신지비사의 글자는 뭐 한두 개씩 좀 달라요. 수미 균평이하야 내덕 호신정이로다. 흥방보 태평하야 조항 79기로다. 이건 똑같고요. 글자도 영보 삼하늘이라야 왕업유 흥룡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 10구절이 25번째부터 34번째 구절인데 글자에는 약간의 그 출입이 있지만 똑같은 내용이고 이제 35번째가 흥패를 막이 절하라. 나라의 흥망을 말하지 말지니 성제 사천신이로다. 천신, 삼신상제님을 섬기는 그런 정성에 이제 달려 있다. 이렇게 해서 환단고기에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 10구절만 전해지는 신지비사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는데 놀랍게도 환단고기에는 36구절이 다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고려사에 나오는 그런 신지비사의 내용은 삼한관경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지비사는 6세 단군 달문 때 신지발리가 상춘의 9월산 제천 때 지은 서요사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노래하고 삼한관경의 제도를 찬양한 제천 서원 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저울 판에 해당하는 극기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평양 백아강이에요.
그리고 저울대에 해당하는 것이 저 송화강 아사다리고요. 그 다음에 저울추에 해당하는 것이 안덕향 또는 오덕지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서 지금의 그 하북성 당산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군조선 시대에는 삼한관경제를 써가지고 수도가 세 군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사에서도 송경인 개성과 서경인 평양 말고 이 지금의 서울에다가 목멱양에다가 이 남경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삼경을 두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환단고기는 우리의 숨겨진 역사를 밝혀주는 아주 지침이 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